안녕하세요. 안순사 변호사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을 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공인중개사 민법 1차 시험에서 어떤 게 출제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공인중개사 민법 1차 객관식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어떻게 출제됐는지 뭐 이런 질문일 텐데요. 우선 그동안에는 25문제씩 해서 5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이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으니까 출제하시는 교수님 여러분들께서는 변별력을 조금 높이는 차원에서 사례 문제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으셨었거든요. 그게 또 실제로 변별력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근데 앞으로는 2024년부터 진행되는 민법 1차 시험에서는 40문제로 문제가 확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동안에 좀 내고 싶었는데 좀 지역적에서 좀 꺼려했던 그런 지문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지문 개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어디가 나오고 어디가 나오지 않을 것이냐, 그거를 지금 다 예상해서 하실 수는 없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출제됐던 조금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됐던 것 중에서 반복되지 않았던 거, 그런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아무리 지역적인 걸 내신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두 문제 정도 사례 문제가 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게 당락에 크게 좌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내년부터 새롭게 변형돼서 출제되는 민법 객관식 문제 40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출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은 흔히 말하는 신림동 아니면 기타 고시촌에서 전업 수험만을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하셔야 되고 또 가족도 부양하셔야 되고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일반 수험생들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책만 보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볼지 아니면 어느 것을 보지 말아야 될지를 처음부터 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쭉 한번 보다가 이건 보지 말지 그러면 이미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 불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과목별 40점만 넘고 전체 60점만 넘으면 남하고 비교가 필요 없이 누구나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1차, 적어도 1차 시험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민법도 양이 엄청 많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 법과는 비교를 불허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중에서 다 낸다는 게 아니라 민법과 채권편, 이제 세부적으로는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그 정도로 범위를 줄여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줄여진 출제에 맞춰서, 그리고 그동안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조문 위주로, 그리고 수많은 판례 중에서 반복해서 출제됐던 판례 위주로만 공부를 하셔도 60점 이상, 많게는 70점 그 이상도 충분히 획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양을 자꾸 늘리시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이미 주어진 출제 범위의 양이 많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만 갖고 따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공부의 양을 확 줄여놓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습득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학습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1차 민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법의 전체 조문을 다 세세하게 꼼꼼하게 강의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될 만한 조문을 먼저 위주로 선별하고 그 선별된 조문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이고, 그래서 기억에 선명하게 남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관련되는 판례 역시 기출됐던 판례 위주로, 중요한 판례 위주로 사실관계까지 명확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속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더 아주 상세하고 명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 드릴 테니까 그게 여러분들 기억 속에 명확하게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적인 학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강좌를 강의해 주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미 다 검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쭉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여기 중앙경제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조차도 직장인들만을 위해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각 교수님들의 진행 방향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내년 1차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2차 시험장에까지 다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려는 것은 당연히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다른 뭐 이것보다 더 좋고 뭐 더 훌륭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는 직업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제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겸하고 이쪽 저쪽 업무를 다 두루두루 경험해 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해 주셨던 공인노무사분들을 옆에서 바라보는 저의 시각 또는 주변의 시각을 통틀어서 보면 공인노무사 시험만큼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그런 시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을 갖춘 그런 전문 직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실제 실무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직장 내 기록팀이라든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건 옛날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거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미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인노무사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분들의 처우나 대우나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실제 시험을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그 250명 선으로 유지되던 최종 합격선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정해놓고 실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물론 나중에 또 이분들이 그런 숫자가 계속 쌓이면 또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을 선택해서 준비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자격증을 다 얻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